번째로 다뤄볼 내용은 아이들의 성교육 전에 부모의 성을 체크해 보세요. 이 내용을 가지고 주신 질문들을 좀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성교육을 할 때는 부모의 성의 태도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첫 번째 영상에서도 아이들이 성기를 가지고 장난을 한다던가 아니면 질문을 한다던가 그럴 때 그냥 자연스럽고 흔연스럽게 뭐 전환을 한다던가 뭐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준다던가 이런 이야기들을 기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표정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아우, 이거 재밌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어떤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우리는 자기의 어떤 기존의 태도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셨다면 요즘에 성에 대한 어떤 의식들 혹은 나의 성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질문에서도 이런 질문 주셨어요. 맞아요.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성의 의식을 한번 다시 좀 되짚어 보려면 우리가 사실 성교육이라는 건 제대로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짧은 교육보다 또 다양한 교육들 혹은 책 이런 것들을 구매하셔서 혹은 빌려보셔서 나의 성교육을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아이에 대해서 또 접근을 하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이런 함께하는 기관을 거치면서 자신의 사회적인 어떤 성을 또 배워나가요. 그러니까 가령 이를테면 뭐 어린이집에서는 가정에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뭐 여자 색깔, 남자 색깔 이걸 구분한다던가 아니면 성에 대한 뭐 행동을 모방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죠. 초등학교 가면은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미디어에서 나오는 것들 요즘에 딥페이크 이런 것들도 초등학교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또 금방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아무리 우리의 성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고 한들 또 아이의 성에 어떤 가치관은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그 간극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게 더 핵심적인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시대, 왜 이렇게 교육이 빨라졌는지,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성에 대해서 예전과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에 대한 가치관, 어떤 태도, 이런 걸 조금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경계선에 대한 질문들을 좀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질문 주신 내용, 요런 내용 있죠. 그러니까 엄마 가슴을 자꾸 만지는데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신체를 언제까지 보여줘야 될까요? 샤워를 언제까지 같이 해도 될까요? 이런 것들. 이성 부모 혹은 남매 간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경계선입니다. 경계선은 내가 허용하는 범위. 그쵸? 상대방이 허락을 구했을 때 내가 그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범위. 이런 것들이 경계선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이성 부모, 남매 간의 몸의 노출이 가능한 시점, 이거 말씀 주셨는데, 요거는 초등학교 한 2학년 무렵? 요 정도까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모두 다 경계선이 달라서 아이가 한두 살인데도 엄마의 몸을 가능하면 보여주지 말아야 돼. 뭐 아들에게. 뭐 이렇게 우리가 경계선을 굉장히 높게 가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한편으로는 초등학교 2학년이 넘어도 아이 뭐 같이 목욕하면 어때? 아이 좀 알면 보면 어때? 이렇게 또 경계선이 또 낮으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이의 발달 심리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은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쯤 되면은 샤워를 충분히 혼자 할 수 있는 기술을 일단 터득을 해요. 그리고 샤워라는 것은 가족 간에 뭔가 친밀감과 애착에 있어서 높일 수 있는 그런 활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2학년 무렵쯤에는 기술도 터득했고 이제 자아가 엄마 아빠에 있어서 조금 사회적으로 독립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때문에 아이에게 스스로 샤워를 할 수 있도록 권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사춘기가 아이가 뭐 2학년 때 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3학년 말, 4학년, 5학년 이쯤이면 오겠죠.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는 순간 우리가 만약에 뭐 언제 왔어. 근데 그때부터 뭐 너는 샤워를 못해. 뭐 엄마의 몸을 보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계를 칠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 방불리도 마찬가지고 남매 간에. 그러면 자칫 아이가 사춘기에 대해서 되게 소외감 혹은 낯설음을 더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초등학교 2학년쯤이면 아이에게 그런 경계선을 좀 높여서 아이가 충분히 한 개체로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주자라고 하는 의미로 아이에게 초등학교 2학년 무렵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스킨십은 조금 달라요. 엄마와의 스킨십은 언제까지 해도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주신 질문이 있었는데요. 아니, 뭐, 스킨십 지금도 하시죠. 지금 여러분 성인 자녀시잖아요. 예, 뭐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스킨십이 없었던 집이야가 아니라, 좀 있었어. 라고 하면, 엄마, 갈게. 라고 하면서 허그도 하고, 그쵸?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경계선을 엄마에게 두지 마시고, 아이의 경계선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그거 싫어. 라고 하면, 아유, 네가 싫으면 안 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이의 경계선을 잘 보셔서 스킨십의 수위를 잘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하지만 뭐 악수를 한다거나 등을 쓴다거나 쓸어 내린다거나 뭐 요 정도는 그쵸? 예, 뭐 아이들 사춘기 시기에도 충분히 관계에 있어서 원활하다면 가능합니다. 아이는 내가 궁금하고 내가 원한데 무조건 다 할 수 없어.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이걸 알아야 돼요. 핵심 포인트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을 때도 상대방이 원한다고 한들 어떻게 해요? 하면 안 되죠. 네, 이런 어떤 것들이 경계선의 또 한 부분인데요. 엄마에게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아이들은 욕구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잠자기 전에 이완하기 위해서,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혹은 평상시에 애착에 있어서 아이 엄마 품을 좀 더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촉감적으로 이러면 훨씬 더 좋으니까. 이런 어떤 아이들의 다양한 욕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엄마가 이게 너무 행복하고 즐거우면은 사실 저는, 그래요? 그러면은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아이가 이렇게 봤을 때 엄마가 밖으로 어떤 표현하는 비언어적인 표현들, 언어적인 표현들이 긍정적이니까 함께 즐거운 거거든요. 하지만 엄마가 말로 그리고 표정으로 하지 말라는 표현을 한단 말이죠. 하지 마. 그만해. 아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땡땡아, 엄마 이거 불편해. 엄마 가슴 만지면 아파. 하고 싶어. 그리고 욕구를 읽어주는 거예요. 아유, 엄마 가슴 만지면 조금 잠이 잘소록소록 오지. 아이, 편안하고 좋은 마음이 들어.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러고 나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엄마가 근데 불편해서 안 되는 거야. 이거를 굉장히 진지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체 행동을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 애착을 높이기 위한 행동이다. 그러면 엄마하고 아이하고 꼭 안고서 뭐 등도 쓸어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잖아요. 서로가 즐겁고 행복한 활동들. 뭐 아이가 이완을 위한 거라면 뭐 마사지도 하나의 효과를 줄 수도 있고요. 혹은 뭐 포근한 베개라던가 뭐 인형이라던가 이런 걸 함께 구입을 해서 요거 좋겠다. 이렇게 해서 대체 물건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사실 단유하듯이 끊어내셔야 돼요. 특히 잠자기 전에는 아이들이 더 징징대고 원하는 어떤 순간들이 길어지거든요. 단유하듯이 안 돼. 엄마가 아파서 더 이상은 엄마가 원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잠을 자야 돼. 라고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아빠의 음경을 함부로 만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빠가 이거 불편해. 라고 얘기하셔야죠.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명확하지가 않아요. 예. 그냥 아빠가 어떨 때는 그냥, 아유, 얘 봐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화를 내고, 이렇게 일관적이지 않으면 아이는 이 경계선은 헛갈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땡땡아, 그건 아빠가 불편해. 만지면 기분이 좋고, 만지면 재밌기도 하지?
그런데 아빠가 불편한데 그걸 계속 그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 내가 재밌어도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야. 근데 그 표현을 부모님이 얘기를 해주셨죠. 명확하게 싫고 자기의 느낌, 불편해, 이렇게 하면은 엄마가 싫어 라고 하는 표현을 분명하게 하는 걸 듣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아이가 경계선을 표현하는 거, 경계선에 대해서 넘지 말아야 되는 거, 이 감각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우리 여자친구들 속바지 착용하기도 하죠. 뭐 모든 아이가 다 또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속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역할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물론 속바지가 아이에게 유용하게, 안전하게 좀 역할을 해줄 때가 있어요. 모래밭에서 논다거나 자연물이 좀 많은 곳에서 논다거나 라고 할 때는 속바지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속바지의 역할이 뭐 타인의 시선이라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피해자가 되지 않아야 돼라고 하는 예방 차원에서 입히는 거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속바지를 입히고 싶어라고 하신다면 설명을 아이에게 이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너의 뭐 음순을, 너의 성기를, 너의 속옷을 보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속옷은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는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할 경우에 누가 속옷을 보게 되잖아.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야. 이런 것들. 그렇게 된다면 아이는 성에 대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쵸. 밝진 않겠죠. 성 자체의 의식이. 그러니까 되려 설명을 하신다면 나를 위해서 입는 걸로 설명을 해주세요. 위생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자연물이나 놀이터나 혹은 모래밭이나 이렇게 자유롭게 놀기 위해선 속옷만으로는 나가주지 못할 때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바지를 착용을 하는 거야. 아이 답답할 때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착용시켜 주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만약에 부모님들께서, 난 속바지의 착용 여부가 반드시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해. 라고 하신다면, 아이가 안전과 위생이 아닌 다른 경우에는 그냥 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뭐 어리셨을 때 대학교 시절에 외박을 부모님에게 이제 허락을 구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부모님께서 간혹 넌 여자라서 외박을 할 수 없어. 라던가, 여자들은 빨리빨리 다녀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 이야기는, 사실은 여자는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미리 조심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훨씬 더 조심해야 되는 어떤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피해를 받았을 때도 그대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였을 때 네가 그러니까 조심히 했어야지 라던가 그러니까 빨리빨리 다녔어야지 라고 하는 사실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잘못과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의식이 우리가 남아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가해자가 잘못한 거고, 가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받아야 되고, 가해자의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리고 지금 유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세상의 무서움, 세상의 되게 험난함, 공포,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또 현실적으로 가중되게 가르쳐 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차후로 미루고 지금 유아기는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자신을 위한 몸, 우리가 깨끗한 손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자신을 위해서 하는 행동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교육 추천 도서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몇 가지 추천 도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화면을 보시면서 보시다가 요거 말고 요건 아는 거야 라고 하시면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시면 성교육, 유아 이렇게 치시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중에서 뭐 추천 순 혹은 뭐 인기 순 이렇게 보시면 또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과 볼 수 있는 그림책이 상황별로 좀 달라요. 그중에서 첫 번째, 자신이나 타인의 몸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가 있죠. 남매간 혹은 엄마 아빠의 몸을 보면서 아이들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호기심으로 아이들은 엿보기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뭐 부모를 엿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래 간의 엿보기 행동들도 기관에서 나타나기도 하죠. 이럴 때 아이들에게 행동에 대해서 마구 혼내는 게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긴 하지만, 이 아이가 어떤 호기심, 몸에 대한 호기심, 뭐 성기에 대한 호기심, 다름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셔서 이런 책을 함께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벌거숭이 벌거숭이라는 그림책 추천드립니다. 우리 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어른의 모습, 아이의 모습, 혹은 체격이 다름에 대한 모습. 아주 가볍고 무겁지 않게 나와 있고요. 아이들하고 그림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책들이에요. 물론 뭐 아이들이 남녀의 성기의 다름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책입니다. 요거는 일본에서 과학 동화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인간의 몸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아이들과 몸에 대한 궁금증, 다름에 대한 궁금증을 나눠보려고 할 때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아기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책이에요. 탄생을 나눌 수 있는 책들은 많아요. 먼저 소개할 책은 엄마 씨앗, 아빠 씨앗입니다. 오래된 책인데요. 아이들은 이제 아기가 어떻게 태어날까 이렇게 궁금할 때가 있죠. 제목 그대로 아빠 씨앗, 엄마 씨앗이 어떻게 만나서 아기가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림책이에요. 아기가 엄마의 질을 통해서 나오지 못할 때 수술을 한다. 뭐 이런 모습도 나오기도 하고요. 인공수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다양한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근데 이 책 보시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 보시기 전에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렇게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나오는구나. 이 점에 있어서 당황하신다거나 그런 행동으로 중간에 보시다가 딱 덮어버리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읽어보시고 아이들과 요거 읽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아이들은 이런 책을 볼 때, 이상하다. 이게 뭐야? 이런 감정을 느끼지는 않거든요. 아이들은 호기심이나 궁금증,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책을 보는 거기 때문에 어른의 어떤 태도가 뭐 흔연스럽고 자연스럽다면 아이들은 크게 어색해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잘 읽을 겁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탄생에 대한 그림책은 많습니다. 이렇게 한번 추천해 드릴 텐데요. 뭐 곧 수영대회가 열릴 거야. 혹은 엄마가 알을 낳아요. 이거 역시도 아이의 탄생에 대해서 과정을 그리기도 하고요. 혹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이야기를 유머러스하게 그린 그림책입니다. 어, 다음 그림책은 성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그림책이에요. 이 돼지책, 유명한 그림책인데 혹시 한 번쯤 보셨을까요? 책 속에서는 가족들의 역할이 좀 고정되어 있어요. 아빠는 돈을 벌고, 엄마는 살림을 하고, 아이를 돌보고, 그래서 집에 온 아빠와 아이들은 엄마를 정말 쉴 새 없이 찾죠. 그러다가, 이제 엄마의 감정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빠와 아이들의 일상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엄마는 그 반대로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가출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 후에 이 집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죠. 이 책은 읽으면서 우리가 가정에 대한 일, 우리가 꼭 누군가에게 역할을 주어지는 게 맞는지, 그리고 이 가정에 대한 어떤 일을 우리가 함께하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책을 좀 읽어볼 때 좀 큰아이들하고는 엄마가 부재했을 때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가족의 마음은 어땠을까? 뭐 이런 거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우리 집에 대해서도 우리 집은 집안일을 어떻게 나누고 있을까?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이가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이야기 나눠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책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림책입니다. 성에 있어서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나의 몸, 너의 몸, 다른 몸입니다. 몸이라고 불리는 이 그림책은 사람들의 모양은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연령에 따라서도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이 책의 출판사에서 제공한 영상이 있는데 잠깐 그 영상 함께 감상해 볼게요.
네, 이 영상만 보시더라도 이런 책이구나라는 거 감이 오시죠? 그래서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이 컬러풀한 그림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림책이 이 사람은 어떨까? 이 사람은 왜 다를까? 이렇게 둘이 만나면 어떤 생각을 할까? 등등으로 이야기 나눌 수가 있겠죠. 이 외에도 최근에 나온 그림책 중에 소아과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세 달부터 알아야 돼 내 몸, 네 몸, 요것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책보다 내가 좀 읽고 싶다. 부모님께서 좀 읽고 싶다 하시면 부모를 위한 책으로는 부모의 첫 성교육 요것도 추천드립니다. 아이들과 함께 궁금해하신 이야기, 질문, 요걸로 이제 우리가 함께 영상 꾸며봤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마주하지 않는 거라서 궁금증이 다 풀렸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제 이야기 속에서 성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태도, 혹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해야 되는지 내용, 혹은 우리가 함께 읽어볼 수 있는 그림책 등을 파악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IT가 하는 성교육 잘하기보다 건강한 방향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